땡큐, 땡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결정된 신호,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에 대해서만 했었는데, 이게 드디어 이제 노이즈라는 게 들어오면서 노이즈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하다고. 근데 노이즈가 문제는 이게 확률적으로 존재한다고. 확률적으로. 이거 내가 전자의 움직임을 내가 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노이즈에 대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확률이라는 게 포함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뭐 확률이 되게 뭐 우리가 하는 확률은 좀 복잡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확률이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는 XT가 있었으면 XF가 그대로 결정이 되는 거라. 이 결정된 신호에서는 XT가 있으면은 XF가 이렇게 결정이 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이게 포함이 이게 돼 버리는데, 이제 더 이상 이 노이즈가 확률이 포함이 되는 순간, 확률이 들어간 순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어떤 거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뭐 10번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갈 거다라는 정도, 그냥 대략적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어,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뭐 태풍이 지나가는데 뭐 그런 것들 많이 있더라고. 나 찾아보니까 태풍을 왜 이렇게 우리나라 저기 뭐냐 뭐 기상청은 이렇게 뭐 못 맞추냐 하는데, 거기에는 뭐 이 태풍 시스템이 태풍 예보가 정확하지 않다에는 크게 보면 사실 두 가지 영향이 있거든. 왜 그러냐면 태풍이라는 게 경로가 되는 게 이게 넌리니어 시스템이야. 넌리니어고 이게 타임 베링이 된다고. 요거 때문에 이제 좀 더하긴 한데, 요게 LTI가 아니란 말이야. LTI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컨볼루션으로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 컨볼루션을 쓸 수가 없다고. 아웃풋을 측정할 수가 없다고. 아웃풋을 예측할 수가 없다고. 요게 있긴 한데, 요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세 번째가 이게 태풍의 경로가 이게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확률적이라는 거. 확률적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대략 몇 퍼센트의 확률로 뭐 우리 서울을 지나간다, 아니 몇 퍼센트의 확률로 뭐 대전을 지나간다, 뭐 부산을 지나간다, 대구를 지나간다, 광주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예. 이거 뭐 불가능해. 이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어. 내가 무슨 뭐 기상청을 옹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라. 왜냐면 확률이 이제 더 이상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그러면은 뭐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결정적인 신호만 배우면 되지. XT에 대해서 이거 뭐 푸리에 트랜스포머 XF만 배우면 되지. 이거 왜 확률을 하느냐,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는 결정된 신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우리 교과서에서만 존재한다고. 사인파, 코사인파 이런 것들, 사인도 계속 바뀌고 코사인도 바뀌거든 실제로는. 모터를 돌려본다 생각합시다. 뭐 수력 발전을 이용해서 모터를 돌린다. 그 컨스탄트하게 코사인 뭐 이게 사인 뭐 2파이 FCT라고 하는데, 이 F도 바뀌고 확률적으로 바뀐다고. 이게 페이즈도 바뀌고 앰플리튜드도 바뀌고 다 확률적인 거야. 이게 다 모든 것들이 고정돼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 내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뭐 한 스무 살 됐을 테니까 뭐 23년 전에 어느 날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날 때 뭐 2020년 9월 오늘 23일 뭐 9시 13분에 이 나랑 수업을 할 거가 결정돼 있지 않았다고. 그런 건 없어. 어, 그런 건 없다고. 무슨 뭐 운명이니 이런 것들 뭐 나는 믿지는 않는데, 뭐 나는 헛소리라고 생각해. 운명이니 뭐 무슨 뭐 점이니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볼 때 이게 뭐 오늘 아침 9시부터 이게 수업에 참가하게 된 거지. 이게 뭐 원래부터 결정돼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게 결정돼 있는 게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디터미스틱한 시그널은 결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만 보면은 그게 미래에도 어떻게 될 건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현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현실은 실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뭐 확률이 들어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느냐. 아니 지금까지는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로 나는 충분한 것 같은데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만 해도 나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뭐 한다고 이거 확률을 자꾸 도입해서 이렇게 뭐 가우시안 분포니 뭐 이런 걸 해서 나를 어렵게 만드느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드디어 확률을 하면서 확률을 도입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확률을 도입하면서 세상에 대한 세상의 실제적인 모습에 다가간다고 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확률을 도입하면서 확률이 이전에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뭐 그냥 트레이닝이야. 그냥 트레이닝. 확률을 도입하면서 실제적인 모습이 다가간다고. 실제적인 우리가 실체에 다가가는 거야. 이게 그전에는 그냥 트레이닝 하는 거지. 뭐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 뭐 사인, 코사인, 뭐 내가 뭐 시노미 시스템 응용 수학하면서 뭐 델타 펑션 뭐 이런 것들, 뭐 컴플렉스 익스포넨트 펑션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뭐 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기본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에는 이게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사실은 더 근본적인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나마 우리가 다행인 것은 이게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게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주사위를 던질 때는 뭐 6분의 1이 나오고 그러니까 equally likely 하다고 그러는데 똑같이 나오고 이게 주사위를 뭐 던지기 할 때는 6분의 1로 이게 6분의 1로 이게 똑같이 되는 거. 그다음에 동전 던지기는 뭐 2분의 1로 나오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아. 이 확률 이 굉장히 많은 확률 분포들이 존재하는데 다행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만 필요하냐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 한 것은 뭐냐? 노이즈가 우리의 노이즈의 이름이 뭐라고? 노이즈 어떤 이름이야? 이용 이용이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그 노이즈의 이름이 뭐야? 우리가 지금 다루는 노이즈의 이름이 뭐야? 네 글자잖아. 영어로 네 글자야. AWG입니다. 그렇지. AWGN이지. AWGN. AWGN이라는 건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가우시안이라는 거거든. 가우시안. 이 확률이 이게 노이즈가 AWGN인데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가우시안 분포라는 거. 다른 것들 사실은 굉장히 많아. 뭐 여러분이 배우는 것만 지금 가우시안인 거고, 실제로는 뭐 엄청나게 많아. 뭐 수천, 수백, 수억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 딱 배우는 거라고 하나. 뭐 하나는 아니지. 뭐 이게 뭐 주사위 던지기는 6분의 1이고 뭐 동전 던지기 2분의 1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직관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가우시안 분포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지금까지는 그냥 세상이 그냥 다 배우는 게 이게 처음에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 XT에 대해서 뭐 이게 뭐 렉탱귤러 펄스니 뭐 싱크 펑션이니 뭐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니 뭐 그다음에 유닛 스텝 펑션이니 뭐 이런 걸 배우다 보니까 마치 이런 것만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없다고. 이런 시그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냥 우리가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그런 렉탱귤러나 싱크나 이런 펑션들이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확률적으로. 그 모양이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그 모양을 뭐 렉탱귤러 시그널이다 뭐 그다음에 뭐 싱크 펑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확률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래서 확률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좀 약간 그걸 좀 구분하고 오늘부터 나갈 거는 굉장히 쉬워. 오늘부터 나갈 거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뭐 디터미니스틱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디터미니스틱. 왜냐하면 확률적이라는 게 노이즈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노이즈 일단 빼고 우리가 이제 다룰 게 이게 리시브된 시그널이 RT가 보낸 시그널에다가 노이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수신 신호고
이게 송신 신호고 이게 이제 노이즈가 되는데 뭐 이걸 나중에 이게 우리가 수신단에서 이걸 사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인테그럴 할 거거든. RT를 뭐 DT를 해서 인테그럴 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이걸 R이라고 이렇게 뭐 랜덤 베리어블 R은 S 플러스 N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나타날 거예요. T가 없어지고 인테그럴 해서 어떤 값만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이게 노이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면은 이게 이 확률적인 분포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송신 신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돼. 송신 신호. 그러니까 우리가 송신 신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통신공학 1에서 공학 1에서 우리가 통신공학 뭐 1이 아니네. 통신공학에서 했던 거는 결국 ST에 대해서만 했었어요. ST가 우리가 보면은 A 곱하기 코사인 뭐 사인으로 해도 되고 사인으로 합시다. 사인 2파이 FCT에 플러스 세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모듈레이션을 가하다 보니까 이게 AM 이게 앰플리튜드를 바꾸는 거 프리퀀시를 바꾸는 거 FM 이 세타를 바꾸는 거 PM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날로그에서 그런 거예요. 아날로그 신호에서 그런데 이걸 디지털로 바꿔야 된다고.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ST 모양 자체가 물론 뭐 최종적으로 보내주는 거는 그렇지만은 이게 펄스의 형태가 된다고. 형태가 되니까 이 펄스는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이게 어떤 뭐 이 시그널 자체가. 그래서 그 펄스의 모양으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지금부터는 좀 쉬워. 오늘부터는 굉장히 쉬운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 봅시다. 그래서 펄스 변조와 이제 펄스 부호 변조라는 게 있는데 펄스 변조는 뭐 아날로그의 중간 단계고 우리가 결국은 가야 되는 거는 펄스 부호화에 대해서 요걸로 가야 되는데 뭐 하여튼 뭐 이름은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뭐 나중에 되면은 알 수 있어. 그 처음으로 이 장에서 우리가 할 거는 이 장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뭐 금방 넘어갈 텐데 처음에 샘플링에 대해서 잠깐 내가 얘기할까. 샘플링 지금 이 디지털로 넘어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넘어가 아이디어 샘플링하고 프랙티컬 샘플링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날로그 펄스 모듈레이션 여기서 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뭐 우리 결국은 뭐 이 디지털 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PCM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게. 그래서 이제 샘플링에 대해서 이제 잠깐 봅시다. 샘플링이라 하면은 뭐 우리가 여기 지난번에 뭐 응용 수학 그러니까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운 게 임펄스 샘플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 다음에 뭐 샘플링 시어럼 뭐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임펄스 샘플링에 대해서 아이디얼 샘플링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아이디얼 샘플링이라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이게 XT 우리가 일반적으로 XT라는 게 이제 들어가서 어떤 뭐 이게 시스템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이제 이게 X의 샘플된 시그널 요렇게 된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보세요 얘기하면 뭐 이런 시그널이 나왔다 합시다. 이 타임 도메인에서 여기 돼 있으면은 샘플된 시그널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여기 지금 똑같은 걸 내가 지금 그릴 수가 없는데 좀 비슷하게 그렸어. 요걸 샘플 주기적으로 뽑아낸다고 이렇게 뽑아낸다고 주기적으로. 요 뽑아내는 요 빨간색이 이게 이 XT라고 이게 빨간색 요게 XT라고 XST라고 샘플된 시그널 요 중간 과정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요 샘플된 요 시그널 요걸 다 말하는 거야. 뭐 이게 다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샘플된 시그널 요 주기적으로 뽑아낸다.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뭔가를 우리가 처리를 하려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게 주기적으로 뽑아내는가 보다라고 말만 하면 안 되고 이 수학적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뉴턴이 위대한 이유는 뉴턴이 이렇게 완전히 그 이전 사람들하고 완전히 차별화될 수 있을 만큼 위대했던 이유는 사과가 만유인력이 있어서 떨어진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그 전에도 누가 얘기했었어 실제로. 얘기했다고. 만유인력이 있어서 이게 사과가 떨어진다는 얘기하는 거는 헛소리야.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무 말도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그걸 어떻게 했다고? 그 사람이 FMA라는 수식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 수식을. 그리고 만들어내면서 힘이라는 게 힘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질량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가속도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 이전만 해도 이것들이 힘이 어떻게 된다. 내가 뭐 어떻게 밀면은 뭐 예를 들어 마차를 미는 데는 뭐 밀려면은 힘이 굉장히 필요한 거지. 그런
어느 정도 뭐 그다음에 내가 가벼운 어떻게 바구니를 들 때는 뭐 힘이 조금밖에 안 들잖아. 그런 정도의 차이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이 세상을 힘이라는 걸로 모든 걸 표현하라고. 수식으로 나타내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냥 내가 여보세요 얘기하는 이게 여보세요. 이게 여보세요 얘기하는 여보세요라고 얘기하는 이 시그널을 요 파잉으로 나타냈다. 이걸 샘플링한다. 샘플링한다. 이 말로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우리한테는 그냥 뭐 헛소리라고 그냥 뭐 말로 샘플링한다 뭐 주기적으로 뭐 뽑아낸다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 어떻게 된다고 이걸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XST랑 XT에 대해서 XT에 대해서 뭔가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XT랑 뭔가 관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 안에를 뜯어보면은 이게 샘플링하는 걸 안에 뜯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들어가서 곱하기를 해준다고. 뭘 곱해주는 거야? 뭘? 서메이션 델타의 t 마이너스 nts 요걸 곱해주는 거라고. 요걸 좀 지웁시다. 요렇게 해야 되니까 요거까지 포함이 돼야 되니까 요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 샘플링을 한다는 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xt에다가 곱하기 서메이션 델타의 t 마이너스 nts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해주는 xt에다가 곱하기 형태로 된다. 곱하기 뭐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주는 형태가 된다. 이게 우리가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그러지. 임펄스 트레인. 임펄스 트레인이 이게 뭐 계속해서 나오는 거니까 주기적으로 TS마다 뭔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 뭐 그래서 알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샘플링 시어럼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샘플링이라는 건 그냥 이거 뭐 쉽게 생각하면은 샘플링이라는 건 샘플링이라는 건 이게 결국은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시그널을 이걸 샘플링하게 되면은 뭐 이게 뽑아내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게 무슨 뭐 이걸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거는 이 TS 이거 얼마마다 TS 샘플링 초지 샘플링 타임을 어떻게 TS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가 가장 핵심이야. TS를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근데 TS를 샘플링이라는 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TS를 예를 들어서 TS가 1이다. 뭐 그래도 샘플링이야. 그 다음에 이게 뭐 0.1초다. 뭐 이거 샘플링이야. 1 마이크로 세컨드다. 이것도 샘플링이라고. 그 다음에 이게 1년이다. 이거 샘플링이라고. 10년이다. 샘플링이라고. 100년이다. 샘플링이야. 다 샘플링이야. 내가 어떤 TS를 잡든지 다 그게 샘플링이라고. 이게 뭐 세컨드를 해줘야 되겠네. 1년이다. 샘플링이다. 한 달마다 해도 되고, 뭐 45억년마다 샘플링해도 샘플링은 샘플링이야.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은 뭐 그냥 TS 잡는 거는 뭐 아무데나 잡아도 되는데 뭐 그게 무슨 그게 시어럼이냐. 시어리 샘플링 시어리라고 그러잖아. 샘플링 샘플링 시어리라고 그러잖아. 시어리라는 건 내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은 시어리라는 건 아무데나 붙여주는 얘기가 아니라고. 개나 소나한테 붙여주는 게 아니라고. 이 시어리는 이 세상을 뒤집을 만한 거에 대해서만 붙여줘. 이 세상을 뒤집을 만한 이 시어리라는 건 이 세상 이게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크게 변화시키는 거에만 시어리라는 말을 붙여준다고. 뭐 상대성 이론, 뭐 시어리 오브 렐리티비티, 뭐 만율력 뭐 이론 뭐 이렇게 된다고. 이론 그럼 샘플링은 아무 때나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도대체 이게 뭐 시어리가 되냐. 이런 문제가 있지. 그래서 이 샘플링이라는 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가는 거에 대한 문제인데 샘플링 시어리는 뭐에 대해서 하냐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가는데 뭐 이까지는 아무 때나 해도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우리의 샘플링 할 때 가는 게 무슨 목적이 뭐냐면은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거. 다시. 그러니까 샘플링 시어리는
TS를 잡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꿨다가 다시 디지털로부터 아날로그로 다시 돌아오는 요 과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요 과정. 다시 원래 돌아와야 되거든. 왜냐하면은 내가 뭐 친구랑 뭐 통화를 한다.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마이크를 통해서 이게 샘플링해서 0101로 바뀐 다음에 이 광 케이블을 통해서 여러분 집에까지 지금 가서 다시 내 목소리를 들으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 뭐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자체, 내가 지금 말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체는 아날로그 시그널이야. 아날로그 시그널. 근데 내 책상 앞에 있는 이 마이크를 통과하면서 여기서 AD 컨버터를 통해서 이게 샘플링이 된다고. 그러니까 디지털이 된다고. 디지털 0101로 바뀐 그 신호를 전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들으려면은 스피커를 통해서 0101로 전송된 걸 다시 울리면서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게 강의 뭐 지금 목소리는 이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근데 이게 디지털로 바뀐다고. 디지털로. 언제? 마이크를 통해서 이게 디지털 바뀌었다고. 내 마이크지 이거는. 이렇게 이 디지털로 바뀌어가지고 마이크를 통해서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관 케이블이나 하여튼 무슨 케이블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공중을 통해서 공중 뭐 이게 뭐 공중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달이 된다고. 전달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이거는 디지털로 쭉 전달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디지털로 전달됐다. 이게 전달됐다. 이게 신호가 있으면은 이걸 다시 여러분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날로그 다시 바꿔줘야 된다고. 어떻게? 스피커를 통해서 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건 강의 목소리. 내가 지금 강의 지금 뭐 이게 뭐 PCM 뭐다. 그다음에 확률이 뭐다. 왜 확률이 중요하다. 가우시안 분포가 도대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뭐 노이즈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서 이 아날로그 내 목소리로 지금 전달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마이크로 통해서 이게 TS마다 샘플링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다시 이걸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날로그 다시 돌려야 돼. 그런데 이 TS를 내가 처음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TS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못 들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 적당한 TS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TS를 뭐 적절한 적당한 한 어떤 값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TS가 너무 뭐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 TS가 너무 천천히 샘플링한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 이게 이렇게 되는 시그널이 있는데 이걸 너무 천천히 샘플링해서 여기서 샘플링하고 여기 샘플링했다.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거 다 놓치잖아. TS를 굉장히 TS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천천히 샘플링한다는 거야. 천천히 샘플링한다. 그러면은 장점 뭐가 되는 거야?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적당한 걸 할 때는 늘 우리는 장점과 단점, 트레이드 오프를 이걸 늘 생각해 줘야 된다. 천천히 하게 되면 장점 뭐냐? 내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작지. 할 데이터의 양이 작다고. 단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거하고 안 비슷하다고. 너무 이 정보가 다 잃어버리는 거야. 원래 비슷하지 않지. 근데 만약에 TS를 굉장히 낮춘다. 빨리빨리 샘플링 한다는 거거든. 빨리빨리. 이렇게 빨리빨리 샘플링 하겠다. 빨리빨리 샘플링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 빨리 샘플링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원신호와 비슷한 거야. 비슷한데 어떻게 되냐? 단점 뭐가 되는 거야?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너무 많아.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사이에서 이 장점과 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요 장점. 처리해야 될 데이터도 작으면서 요걸 우리 하고 있어. 원신호와 비슷한 거. 그 적당한 TS 요 주위에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적당한 값. 이 적당한 값.
값을 찾아내야 된다고. 근데 뭐 여러분도 뭐 살면서 느껴봤겠지만은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적당한 뭐 중용 이런 말 있잖아. 말은 굉장히 좋아. 말 뭐 중용 뭐 옛날에 뭐 그런 말 있잖아. 뭐 중용을 시켜라. 뭐 그다음에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뭐 말은 얘기하는 사람은 그 얘기를 하기가 너무나 쉬워. 적당한 값을 골라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쉬워. 아니 네가 알아서 적절히 해라. 뭐 이게 말은 굉장히 쉬운데 실제로 그걸 뭐 여러 번 트레이닝 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냥 그게 뭐 요 정도 하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 값이 굉장히 애매하다고. 굉장히 애매하다고. 몰라 이걸. 적절히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어려워. 이 적절한 걸 적당한 선에서 뭔가를 지키는 게 굉장히 인생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 그 값을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어렵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TS라는 이 변수 하나인데 적당한 이 TS를 잡아내기가 이 장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단점을 빼고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은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작은데 빨리 하면 원신호와 비슷하니까 그 적절한 이 두 가지 장점을 둘 다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적절한 그걸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걸 이제 해결한 사람이 이제 나이키스트라는 사람이 이제 해결한 거야. 나이키스트라는 사람이 이걸 해결한 거야. 물론 뭐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나이키스트 뭐 하틀리 그다음에 뭐야 저기 뭐 다른 사람도 했어서 뭐 내가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그 셰넌이라는 사람도 여기 이제 공연에 그 비슷한 시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했는데 뭐 결국은 이 적절한 TS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접근했던 그 어프로치를 생각해 보죠. 이 방법을 왜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걸 적절한 걸 이걸 했느냐라고 적절한 이 TS를 어떻게 잡았느냐. 어떻게 결정했느냐. 이게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TS를 적절한 걸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됐는데 이 사람이 했던 거는 그 전 사람들 그럼 이전 사람들은 왜 해결하지 못하다가 이 사람이 해결했을까? 이전 사람들은 시간축에서 이걸 다 해결하려고 했어. 시간축에서. 시간축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이전 나이키스트 이전의 사람들은 왜 이걸 해결하지 못하다 나이키스트는 이걸 해결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 보면은 결국 다 그 전 사람들, 그 이전 사람들, 나이키스트 이전 사람들은 이 시간축에서 해결하기 위해 이 시간축에서 잘 봐봐 이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내가 어느마다 이 샘플링 해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이렇게 샘플링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샘플링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내가 알 수가 없다고 시간축에서 뭔가를 막 해결해줘 있는데 나이키스가 나타나서 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맞는데 이렇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걸 주파수 측에서 해결하자는 거야 이게 주파수 측에서 이게 하지 말고 주파수 주파수 측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이 그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했던 이유의 근본적인 건 다른 사람들이 늘 보던 타임 도메인에서 본 게 아니라 주파수 측에서 보니까 이게 딱 보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다른 식으로 봤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XT라는 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파수 이렇게 뭐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걸 이제 주파수 측에서 프리퀀시 도메인 프리 트랜스폼을 통해서 XF를 보니까 뭐 이건 뭐 그냥 이렇게 보이더라 합시다. 이렇게 보이더라. 그러면은 이게 이게 우리 보면은 이제 이게 리얼 시그널이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이게 리얼 시그널을 가정합시다. 리얼 시그널이면은 이게 늘 어떻게 된다고 이게 똑같다고 이게 이 0을 중심으로 한 게 여기 똑같아.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이 두 개가 같다고.
뭐 완전히 똑같은 페이즈는 좀 달라지는데 하여튼 뭐 그 프리퀀시 뭐 앱솔루트 밸류 앰플리튜드는 이 두 개가 같아지는 건데 요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거 요걸 B라고 하고 요걸 마이너스 B라고 해. 이게 B. 요걸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B를 뭐라고 하냐. 이 밴드위스라고 그래. 밴드위스.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대역폭이라고 그래. 대역폭. 대역의 어떤 차지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뭔가 차지하는 그 폭을 말하는 거야. 대역폭. 이렇게 있는데 이걸 샘플링을 해보자는 거. 아까 샘플링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타임 도메인이 이게 시간축으로 어떻게 된다고? xt에다가 어떻게 된다고? xt에다가 그러니까 x의 st는 어떻게 된다고? xt는 성령은 네. 어떻게 되는 거야? xt에다가 어떻게 해야지 샘플링이 되는 거야? 임펄스 트레인을 곱합니다. 그런 거지. 잘해서 이 델타의 t-nts를 이렇게 곱하는 걸로 된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주파수의 도면에서 나타내 보자고.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어려우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다 나타내기 어려우니까 각각을 이제 해보자고. xt 요거는 뭐 xt에 대해서 했으니까 요 위에 건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했으니까 그러면 요 밑에 임펄스 트레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임펄스 트레인 요 주파수 이 타임 도메인 생각하면은 0이고 ts고 이 ts마다 이 임펄스가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계속 있는 거야 이게. 계속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을 해보자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만 풀의 트랜스폼하는 게 이 두 개 곱한 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알겠나 이거 김경빈 네. 어떻게 되는 거야 임펄스 트레인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돼? 그 임펄스 트레인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 뭐 수식은 기억이 안 나? fs 시그마 델타 f 마이너스 n fs. 맞지. 그래 잘했어. 이게 요 fs는 여기서 말하는 fs는 이 원오버 ts야. 이게 fs는 원오버 ts 이렇게 되고 요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임펄스 트레인을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여전히 임펄스 트레인이 나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앰플리튜드가 약간 달라지고 아까 여기서는 뭐 앰플리튜드가 뭐 사실 이게 임펄스에서 앰플리튜드라 하면은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앰플리튜드가 이게 무한대거든. 이게 무한대인데 무슨 이게 갑자기 웬 앰플리튜드에 뭐 숫자가 있느냐 무한대라고 하는데 왜 앰플리튜드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뭐 이게 임펄스하고 늘 같이 따라다니는 게 하나가 있어. 언제냐면 임펄스는 그 자체로는 큰 의미는 없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임펄스가 인테그럴이 돼야 되는 거야. 인테그럴 해줘야 돼. 인테그럴. 그래서 이게 0보다 좀 작은 거에서 0보다 큰 게 되면 이게 1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임펄스가 나왔을 때 앰플리튜드가 무한대가 실제로는 무한대처럼 올라가야 되지만은 무한대에 올라가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뭐에서 할 거냐면은 요 인테그랄하고 같이 할 거거든. 그래서 앰플리튜드가 중요해. 이게 앞에 뭐가 붙느냐, 요 앞에 이 1이 붙느냐, 이 원오블 fs가 붙느냐, 원오블 ts가 붙느냐, 뭐 2가 붙느냐, 3이 붙느냐. 왜냐면 인테그랄 하면은 2가 나올 거거든. 2가 되면 앰플리튜드가 2 있으면 fs가 있으면은 인테그랄 하면 fs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 주기적으로 이게 나타난다고. 이 주기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0일 때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된다고? 1 ts 그러니까 fs마다 된다고. 우리 2fs 마이너스 fs 계속 되는 거야. 이게 fs는 요게 이것마다 ts마다 있었던 건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1 ts마다 있는 거야. fs가 1 ts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두 개를 요까지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샘플된 시그널 XSF가 이걸 해보면은 XT에다가 곱하기 델타 서메이션 델타의 T-NTS 이렇게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을 해보자고. 그러면 XS의 F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X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XF가 되겠고 곱하기는 어떻게 돼? 곱하기 이거 이렇게 바뀌었고 곱하기를 풀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돼? 나지수 어떻게 돼? 컨볼루션이에요. 그렇지. 컨볼루션이지. 컨볼루션이 되고 그다음에 요 아까 요 했던 요게 그대로 온다고. fs. 뭐 이 앰플리튜드는 사실 fs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요게 fs의
썸에 아니 뭐 요거는 뭐 컨볼루션 요 했으니까 위에 했으니까 fs 썸에 델타의 f 마이너스 n fs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시그널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요렇게 하면은 이제 요거는 뭐 타임 도면에서 그림 그리는 거야 뭐 쉽지 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뭐 샘플된 시그널은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샘플 주기적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그 TS마다 뽑아내는 건데 요 샘플된 시그널의 이 주파수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XF랑 어떤 거랑 임펄스랑 컨볼루션 하면은 뭐가 돼 이게 그러니까 요걸 알려면은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고 이거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어떤 임의의 XT랑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돼 이거 이 뭐가 돼 이거 이재성 네, 이재성 이거 어떻게 돼 이거 XT랑 X의 XT 마이너스 T 제로가 되는 그렇지. 잘했어. 이게 시프트가 된다고. 이거 컨볼루션은 시프트가 돼. 곱하기 하면은 아까 여기 위에서 했지만 곱하기를 하면은 뽑아내는 거가 되는 거고 델타 펑션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주파수에서 이건 타임 도면에서 되는 거고 XF에서 컨볼루션의 델타의 T 마이너스 NTS 이렇게 아니 NFS가 되겠네. NFS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X가 F 마이너스 NFS 이렇게 시프트 된다고. 시프트. 이거 움직인다고 FS로 시프트 해야 된다.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뭐 FS는 요 있고 요거랑 컨볼루션 되는 거니까 요거랑 요것도 다 표시합시다. 뭐 요거는 이렇게 바뀌고 요거는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표시한 거야. 뭐 그럼 요거는 FS는 그리고 FS 있고 그 다음에 XF가 XF-N FS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다. 그럼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아까 FS가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했으니까 FS가 된다고 가정했으니까 FS가 보면은 이게 FS마다 반복돼. XF가 FS마다 반복되는 거야. 0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S마다 있는 거고 이게 FS 0이고 그 다음에 계속 쭉 있는 거 요 마이너스 쪽으로도 뭐 요 정도 이렇게 있겠네. 마이너스 FS 이런 식으로 계속 있다고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된다고 샘플링 했더니 주파수에서 반복이 된다고 물론 이게 앰플리튜드가 이제 FS가 이거 되는데 이 앰플리튜드 1이라고 가정할 때 이 앰플리튜드가 1이라고 가정할 때 이렇게 FS가 앰플리튜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반복이 된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 반복되는 게 여기 잘 보면은 이제 요걸 한번 봅시다. 이게 오리지널 시그널이라고 이게 이 위에 있는 이게 오리지널 시그널이고 이게 오리지널 시그널의 주파수 도메인이고 이걸 내가 다시 그려볼게 다음 장에 이게 지금 이게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시그널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 신호의 주파수 도메인이야. 지금 나이키스트가 아까 얘기했지만 타임 도메인에서 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이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타임 도메인에서 해결했는데 이 사람은 어프로치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가져가면서 이걸 해결했다고. 그래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지금 보는데 오리지널 시그널이 F에서 0의 중심으로 요렇게 있었다고. 요게 B고 마이너스 B고 요렇게 뭐 앰플리튜드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앰플리튜드 뭐 그래도 1이라고 가정합시다. 요렇게 샘플된 시그널 샘플된 시그널의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야. 이게 반복이 된다고. 좀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내가 좀 앰플리튜드 달라졌으니까 좀 약간 다르게 내가 그린 거야. 이렇게 해서 이 FS만 되고 0이고 FS고 마이너스 FS고 이렇게 계속 쭉 반복된다. 그러면은 샘플된 시그널로부터 이걸로부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샘플된 시그널은 이렇게 늘 나타난다고. 근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샘플된 시그널로부터 이 원래 시그널로 복원하고 싶은 거야. 복원. 원래 이걸로 아날로그 시그널을 다시 복원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차이를 알아내야 돼. 이 1번하고 2번하고 이 차이를 알아내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2번하고 1번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 비슷하게 보인다고. 2번으로부터 1번을 다시 복원하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복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파수 도메인이나 타임 도메인이나 이게 1대1 매핑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그 얘기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까지 하기는 좀 약간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이 디테일, 이 샘플된 시그널로부터 오리지널 시그널을 다시 원래 걸로 복원하고 싶다. 근데 보니까 샘플된 시그널하고 오리지널 시그널하고 굉장히 유사해. 이게 굉장히 유사하잖아. 다 보기에도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냥 이게 뭐가 틀린 거야? 이 틀린 거. 이게 2와 이게 여기서 봅시다. 2와 1의 다른 점 두 가지를 한번 봅시다. 이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 뭐가 틀려? 신강제. 네. 뭐가 틀려? 뭐가 다른 거야? 이 두 개가. 2번하고 1번하고 뭐가 달려? 그 2번은 FS마다 하나씩 그렇지. 더 2번은 반복이 되는 거야. 2번 시그널은 1번을 반복시킨 거래. 그다음 뭐 또 틀린 거 뭐가 하나 있어? 다른 거. 잘 모르겠습니다. 야, 앰플리튜드가 달랐잖아. 1은 1이고 그냥 1이고 1번은 앰플리튜드가 1이고 2번은 FS가 되는 거지. 요 두 개가 다르다고. 요 두 개가 다르다고. 그러면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복원하느냐. 이거 1이 다르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이거 복원 2번으로부터 1번을 다시 원래 만들고 싶은 거야. 우리 목적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스피커를 통해서 다시 원래 복원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복원할 수 있다고. 예?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복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복원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걸 제일 먼저 이거 2번은 굉장히 쉽잖아. 2번을 지금 해결하기 위한 거는 2번을 해결하기 위한 거는 어떻게 2번 시그널에서 1번을 해결한다. 곱하기 2번에다가 1 over fs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 앰플리튜드가 1이 되잖아. 이게 fs가 됐으니까. 아니면은 2번에다 1 over fs니까 2번 곱하기 ts를 해준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지 이게. 1 over fs를 해준다는 ts를 곱해준다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야. 2번에다가 ts를 곱해주면은 앰플리튜드가 1이 돼. 그러면 1이 되겠지. 1. 2번부터 이거는 앰플리튜드가 이제 1이 된다고 이게. 그러면은 앰플리튜드가 요렇게 바뀌겠지. 요렇게. 앰플리튜드가 요건 똑같은데 앰플리튜드가 1로 바뀌어. 1로 fs 이렇게 1로 바뀐다. 1 앰플리튜드가 0에서 fs 이렇게 1로 바뀐다. 뭐 이렇게 마이너스 fs 이렇게 1로 바뀌었어. 그럼 1로 바꾸고 나니까 이거하고 이 원래 거하고 보니까 반복된다는 것만 다르고 두 개가 똑같아. 그럼 반복되는 걸 없애버리면 되잖아. 이걸 없애버리면 된다고. 다시 만드는 거 어렵지만 없애버리는 건 쉽지.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없애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주민수.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애버리는 거야? 옆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주민수. 어디 갔어 이거? 최영욱. 예, 교수님. 어떻게 하면 없어져? 로우 패스 필터 사용하면서 지금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킨다고 이거. 그러니까 결국 이걸 하려면은 어떻게 한다고? 1번이 반복되는 걸 없애려면은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킨다. 그러면은 원래 걸로 또 똑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스피커로 들을 수가 있다고.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킨다는 얘기야. 스피커를 듣겠다라는 건.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잘라준다. 이렇게 잘라준다고. 이게 잘라주면 이게 로우 패스 필터지. 이게 다른 걸 다 잘라주니까. 그래서 이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는 하나의 가정이 있어. 어떤 여기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가정이 있다고. 왜냐하면 내가 fs마다 반복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안 했는데 가정 assumption이 말하는 거야. assumption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이 두 개가 이게 반복된다고 했잖아. 이게 샘플된 시그널이 이게 반복되는데 이게 응? 반복되는데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두 개가 겹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응? 겹쳐가지고 이 FS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내가 FS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FS를 만약에 FS를 예를 들어 이게 FS가 크다. 큰 값이다. 큰 값이면은 이 값들이 이제 더 벌어지겠지. 이게 주주 늘어나겠지.
근데 이게 값 이렇게 되는데 fs가 굉장히 작다. fs 작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이 점점 모일 거 아니야. 이게 모일 거 아니야. 점점 이렇게 되고 이 점점 모여가지고 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러다가 fs가 굉장히 작다. fs가 굉장히 작다. 어떻게 되겠어? 우리 눈에 요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겹치게 된다고. 이렇게 겹치게 된다고. 이렇게 이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고. 이 겹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겹치는 부분. 생긴다. 이걸 엘리에싱이라고 해요. 엘리에싱. 엘리에싱. 사실 엘리어스라고 그러면은 뭐 우리 뭐 이렇게 별명 이런 것들을 엘리어스라고 그러는데 엘리어싱 그 어떤 하여튼 뭐 이게 겹치는 부분을 엘리어싱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모르겠네. 이게 왜 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엘리어싱하고 엘리어스하고. 그래서 요 굉장히 작은 요런 부분. 그래서 fs가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fs가 크다. 그럼 ts가 굉장히 작다라는 얘기지. 그 fs가 작다라는 건 ts가 크다라는 얘기고 ts 천천히 샘플링 한다는 거야. 천천히 샘플링하면 할수록 점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ts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아니 ts가 이게 커지면 클수록 천천히 샘플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이게 떨어져 있다가 1번씩에다가 2번으로 되다가 이제 3번 이렇게 서서히 겹치기 시작한다고. 겹치기 시작한다고. 이 TS가 천천히. 그러니까 빨리빨리 샘플링 하면은 점점 더 벌어지게 돼. 이 간격이 1번에서 이 간격이 더 벌어진다고. FS가.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나이키스트가 생각했던 건 어떻게 되냐면 겹치지만 않으면은 이렇게 겹치지만 않으면은 이 3번처럼만 되지 않으면은 1번이나 2번이 되면은 어떻게 로페스 필터 이렇게 통과시키면 되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페스 필터 통과시키면 되거든. 적당한 로페스 필터. 뭐 이거는 딱 끊어져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1번이에요. 2번은 이거는 로페스 필터로 원 신호를 복원 가능하다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3번은 어떻게 된다고? 로페스 필터를 씌웠다. 이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 넘어온 게 이게 있잖아. 이 부분이 있잖아. 이 부분이 안 된다고. 이게 겹쳐서 보이는 거야. 우리 눈에 지금 이게 안 된다고. 이게 로페스 필터를 하더라도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이게 불가능해진다고. 이 엘리에싱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은 FS가 이게 잘 봐봐. 이게 FS가 요게 딱 두 개가 만날 때 요때가 딱 그 겹치지 않는 부분. 요게 0이고 FS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FS가 어떻게 되냐? 여기 아까 B라고 그랬지. B. 이것도 B라고 했죠. 마이너스 B니까. 이 길이를 보면 B가 되는 거지. 그럼 요것도 B일 거 아니야. B.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0하고 FS가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FS가 2배의 B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걸. 여기서부터 끌어낸 거야, 이게. 이 사람이. 이 수식을 끌어낸 게 이 FS가 2B보다 더 커야 된다. 밴드위스의 2배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걸 여기서 끌어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은 이거 뭐 너무나 쉬운 건데 그냥 주파수 도메인에서만 보기만 했으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이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걸 모르고 있다가 나이키스트 이전 사람들은 이 바보같이 왜 이렇게 모르고 있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걸 뭐 세상 모든 일들이 알고 나면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데 그걸 알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워. 이 신호를 가지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게 본다라는 그 자체 그 생각을 하는 게 어렵다고. 그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아이디얼 샘플링에 대해서 내가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했고 이걸 한번 채워봅시다. 그래서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떻게 아날로그 신호를 얘기해.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한 주기로 어떻게 표본화 샘플링 한다. 샘플링을 합시다. 샘플링 할 때 뭐 우리나라 말로 표본화라고 그래. 표본화 하에도 원래 신호가 가지고 있는 뭐에 손실이 나지 않도록 엘리어싱이 발생하지 않는 걸 요걸 정보 손실이 없다라고 그래요. 정보.
정보에 손실이 없도록, 그러니까 두 개가 겹치지 않도록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걸 정보 손실이 나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산 신호를 표본값들, 샘플된 시그널이지 가지고 원래 원신호,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로 로그 신호를 복원하는 게, 복원시키는 게 가능하다. 근데 조건이 아까 있었지. 어떻게 되냐, 신호가 대역폭이 일단 B라는 걸로 한정돼 있어야 돼. 대역폭이, 이게 그걸 대역폭이 한정돼 있다. 대역폭이 한정돼 있어야 되고, 대역폭. 아까 B라는 걸, 아까 여기 거리가 XT가 있을 때, XT가 이렇게 있을 때 타임 도면에서 XF가 이렇게 이 B부터 마이너스 B 사이에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B 이후에는 제로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역폭이 한정돼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이게 XT가 뭐 렉탱귤러 T다, 렉탱귤러 T다 하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뭐가 나와? 주파수는 뭐가 나와? 싱크 펑션이 나온다. 싱크 F가 나온다. 그러면 이때는 싱크는 이 B가 뭐가 되는 거야? 싱크는 어떻게 돼? 싱크는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거든.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대역폭이 한정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은 할 수가 없어. 실제로는 뭐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긴 한데 뭐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얘기를 할 건데, 나중에 레이즈드 코사인 필터라는 걸 뭐 가지고 할 건데, 그걸 요런 걸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건 대역폭이 한정돼 있는 거. 그래서 표본화 속도가 FS가 이 최고 주파수, 이 밴드위스, 뭐 이 밴드위스 대역폭이라는데, 뭐 최고 주파수 성분의 뭐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2배가 돼야 된다고. 2배. 이게 FS가 어떻게 2B보다 더 커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2배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 뭐 내가 아까 얘기했던 요 샘플링 시어리 요거 뭐 사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 얘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얘기는 뭐 시노미 시스템이라는 과목에서 내가 뭐 이 얘기 이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잘 모르겠으면 시노미 시스템을 다시 좀 보세요. 이거 뭐 이 과목 하는 데는 크게 뭐 필요하지는 않는데, 뭐 샘플링 시어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요거 뭐 다른 그림이야.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 그림은 이렇게 이 샘플된 시그널이 이렇게 있고, 요게 샘플링 하는 걸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시스템으로 보면은 XT가 들어가서 샘플된 시그널 XST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걸 뜯어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임펄스 트레인을 곱하기가 된다고. 곱하기 형태로 된다고. 이게 XT가 여기 나타나는 거고, XT 이렇게 쭉 이렇게 여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형태로 임펄스 트레인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예, 샘플된 시그널이 이렇게 뽑아져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뽑아져 나온다. 샘플된 시그널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F가 요게 마이너스 B부터 주파수 도메인이, 이쪽은 주파수 도메인이고, 이거는 시간 도메인이고, 이거 시간축이고, 이거는 프리퀀시 주파수축이, 주파수에서 보는 거지. F. 그래서 이렇게 될 때 B라고 할 때 이게 B가 이게 아까 얘기했던 밴드위스 BW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다음 밴드위스, 밴드의 폭이란 말이에요. 위스, 밴드의 폭, 밴드 폭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면은 어떻게 된다? FS마다 반복이 되고 0이고, FS마다 반복이 되고, 주파수도 앰플리튜드도 아까 1이었다고 가정하면은, 아까 내가 FS라고 적었는데 1 over TS라고 적어도 괜찮아. 뭐 두 개 똑같은 얘기니까. 이게 FS니까 FS 그리고 FS 앰플리튜드가 달라지고, 그래서 이 두 개 실제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의 XF랑 이게 오리지널 시그널이고, 오리지널 시그널이고, 요 XFS 요거는 샘플된 시그널이, 샘플된 시그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두 개가 다른 게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건 앰플리튜드가 다르고, 앰플리튜드가 다른 거는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어. 뭐 그냥 FS 이거
뭐 FS를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TS를 곱해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주면 되고 앰플리튜드는 똑같이 해주는 거. 이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이걸 복원하고 싶은 거야. 이거 원래 걸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거니까 복원. 하려면은 로패스 필터를 씌워야 되는데 로패스 필터를 씌우면 되는데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뭐냐 이 두 개가 겹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겹치면. 그래서 두 개 겹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스펙트럼이 겹치지 않을 조건이 어떻게 된다? FS가 2B보다 더 커야 된다고. 2B보다 더 커야 되고 요거는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FS가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 FS가 아까 1over TS가 됐잖아요. 1over TS가 2B보다 더 커야 되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은 요걸 맞춰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TS가 1over TS가 2B보다 더 커야 되니까 TS가 결국은 2B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2B분의 1. 그래서 나이키스트가 이제 이걸 이제 발견한 거고 그래서 샘플된 시그널부터 XD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최저 주파수가 2B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나이키스트를 이제 하려고 뭐 이름을 할 수 없으니까 뭐 아무거나 붙일 수 없으니까 나이키스트가 처음 발견했으니까 이걸 나이키스트 레이트라고 그래. 나이키스트 레이트. 뭐 우리나라 말로 나이키스트 유리라고 그러고 나이키스트 뭐 샘플링 레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샘플링 레이트 나이키스트 레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나이키스트 레이트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요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내추럴 샘플링이라 해서 이게 내추럴 샘플링은 뭐냐면 우리 지금까지는 이제 이걸 아이디얼 샘플링이라고 그래요. 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왜냐하면은 이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야 되거든. 임펄스 트레인 이게 그러니까 이 다시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한 거는 아이디얼 샘플링 아이디얼 하다는 건 뭐 이상적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현실에 없다라는 거야. 현실에는 아이디얼 왜 샘플링이 뭐 이걸 할 수 있는데 델타의 t-nts를 곱해주는 건데 이 앰플리튜드 아니 델타의 nts를 이걸 곱해주는 것 자체가 이게 임펄스라는 게 이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 이게 실질적으로는 뭐 프랙티컬하게는 존재하지 않아. 뭐 수익적으로만 존재하는 거고 0에서 ts, ets, 마이너스 t에서 이렇게 임플리튜드 이렇게 이게 임펄스가 이게 쭉 계속 있어야 되는데 타임 도면에서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앰플리튜드가 이 폭도 이 델타라는 게 델타 t라는 게 폭이 제로야 된다고. 이게 t가 0일 때랑 t가 0이 아닐 때 0이 아니면 0이고 0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뭐한테 이 폭이 제로야 된다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폭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폭이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15의 마이너스 6성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15의 마이너스 9성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15의 마이너스 12성 이런 거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이게 0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앰플리튜드 무한대로 만들 수는 없어. 이 적분값이 1이 되려고 하는 건데 이 폭을 줄이다 보니까 이게 앰플리튜드가 무한대로 가는 거지. 적분이 1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그럼 만들 수도 없는 건 뭐한테 하느냐 하면은 델타 펑션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니 만들 수도 없는데 그럼 뭐한테 하느냐. 만들 수는 없지만은 뭔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이게. 프랙티컬 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야. 그러면 프랙티컬한 샘플링은 뭐냐? 프랙티컬한 샘플링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델타 펑션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렉탱귤러 펄스를 쓰는 거야. 렉탱귤러. 뭐 타우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임펄스 트레인 대신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0이고 ts고 ETS고 마이너스 TS 이렇게 되면 펄스를 물론 펄스의 폭이 이게 작을수록 좋아. 이 펄스 폭이 지금 타우인데 펄스 폭이 작을수록 이거 타우가 0으로 가면 좋다고. 0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 수 있거든. 타우를 뭐 10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10 마이너스 뭐 6승, 10 마이너스 9승, 10 마이너스 12승 이런 걸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거의 실제로는 임펄스랑 거의 비슷해. 우리가 보기에는. 수학적으로는 0은 아니지만은 0하고 거의 비슷해진다고.
이게 영어로 만들 수는 있는데 요렇게는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요렇게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원래 거하고 이거 이렇게 아이디얼 샘플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디얼한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프랙티컬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이제 좀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야. 이걸 분석을 하려면은 요걸 요대로 그대로 두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프랙티컬 샘플링은 XT에다가 곱하기 렉탱귤러 타우에 T-NTS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이게 프랙티컬한 거고 비교를 하려고 보면은 이게 델타의 T-NT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프랙티컬한 샘플링은 XT에다가 렉탱귤의 펄스를 곱해주는 거고 그 아이디얼 샘플링은 XT에다가 델타를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주는 거야. 이게 두 개가 다르다고. 그런데 이걸 이제 요렇게 된다고. 이게 프랙티컬한 거고 프랙티컬한 샘플링이고 이거는 아이디얼 샘플링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프랙티컬한 걸 요대로 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샘플링이나 이런 걸 설명하려면 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설명해야지 유용하다고. 근데 XT하고 요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어려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얘네를 요걸 좀 다르게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걸 다시 적으면은 XT에다가 곱하기에다가 요걸 어떻게 정리하면은 이게 XT만 빼고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XT 빼고 요 부분만 요거 빼고 잠깐만 이게 좀 이거 다시 적으래. 요 부분만 다시 적어보죠. 요 부분만 다시 적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렉탱귤러 티어블 타우에다가 컨볼루션의 델타의 T-NTS 요렇게 적을 수 있어요. 요렇게 적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요렇게 해놨고 나서 보니까 요게 이제 보시는 걸 보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XT가 곱해지는 거지. XT가 곱해지는 거니까. 뭐야? 쏠. 이게 되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풀의 트랜스폼을 해보자고. 여기 풀의 트랜스폼, 요 풀의 트랜스폼 해보자고. 여기 렉탱귤러 펄스의 트레인이, 펄스 트레인을 요걸 풀의 트랜스폼 해보면 요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타우의 싱크 타우 F가 되고 곱하기는 컨볼루션은 어떻게 돼? 곱하기가 되고 임펄스 트레인은 임펄스 트레인이 되지. 오늘 TS 썸에 델타의 F-NFS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게 되는데 결국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싱크 펑션이 이게 들어있다고. 싱크에다가 요거 마치 싱크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샘플링 하듯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아까는 요거만 있을 때, 요 아이디얼 샘플링 할 때는 요거만 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0이고 fs 아니 EFS 마이너스 fs 요게 아이디얼 샘플링인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된다고 곱하기 싱크 펑션을 곱해주는 거예요. 싱크 펑션. 그 싱크 펑션이 요렇게 있을 테니까 요걸 곱해준다고. 그러면은 우리 아까 아이디얼 샘플링 할 때는 앰플리튜드가 어떻게 됐다고 다 똑같았다고. 어떻게 원오블 TS로 다 똑같았는데 어떻게 된다고? 앰플리튜드가 요게 두 개 곱해지다 보니까 두 개 곱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앰플리튜드가 원오블 TS로 다 똑같지 않고 아이디얼 샘플링일 때는 원오블 TS로 다 똑같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요? 이게 마치 이렇게 되듯이 이렇게 되듯이 여기에서 샘플링을 요렇게 샘플링 요 값 그다음에 요 값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앰플리튜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프랙티컬한 샘플링을 하면. 이 프리퀀시 도메인이야. 앰플리튜드가 다르다. 요 프랙티컬한 샘플링에서는 요 앰플리튜드가 달라진다. 이게 아까는 똑같았는데 요게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린 게
요렇게 된다고.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xt가 이렇게 아까는 뭐 삼각형으로 돼 있는데 뭐 요렇게 됐다고 가정합시다. 뭐 아무 때나 해도 되니까 xf가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b부터 b까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렉탱귤러 펄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렉탱귤러 티오블 타워에다가 컨볼루션의 썸의 델타의 t 마이너스 nts 요걸 이제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걸 풀에 트랜스폼 해보면은 요게 타우 싱크 타우 f에다가 곱하기 fs 델타의 f 마이너스 nfs 요렇게 되는 요걸 그린 거라고 요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이게 두 개가 곱해서 나오면 이게 샘플된 시그널인데 샘플된 시그널의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 원래 있는 시그널에서 요렇게 이게 앰플리튜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앰플리튜드 점점 아까는 다 똑같았는데 모든 프리퀀시가 다 똑같았는데 요게 좀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 퀴즈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뭐 요거는 뭐 다 알겠지. 뭐 잠깐 봅시다. 1번 이를 가진다. PDF를 구하여라.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fx의 x는 어떻게 된다고? 이 민이 제로고 그다음 베리언스 그러니까 루트 2파이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제곱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요게 q 펑션을 정의하여라. q 펑션은 그리고 x부터 무한대까지 q 펑션 qx는 x부터 무한대까지를 fx를 x 뭐 여기서는 x가 똑같이 되니까 이걸 뭐 다른 걸로 해줘야지. u로 하고 du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를 뭐 요까지 다 집어 넣으면은 0부터 아니 이게 x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2파이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u 제곱분의 2의 du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베리언스를 가진다. 요 PDF y에 대해서 PDF를 구하여라 하면은 이거는 뭐 안 구했네. 그러니까 PDF는 y fy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스퀘어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의 제곱분의 2 시그마 제곱 요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y가 y보다 작은 경우 y가 y보다 하나 이거 다 나온 거야. 이거 y가 y보다 작은 경우는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결국 y보다 작은 경우니까 이걸 먼저 그림이 아니라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y가 어제 그러니까 PDF fy의 y가 아니 이 y라고 하면 또 이게 헷갈리니까 이건 다른 걸로 합시다. du로 합시다. 이게 어떻게 된다고? y에 대해서 y보다 작은 경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y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걸 지금 구하라는 거야. 이걸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걸 넣어서 y 마이너스 m분의 시그마를 뭐 어떤 다른 변수 뭐 t라고 치환하지 뭐 다른 걸 변수를 치환해서 계산해 보면은 이제 뭔가 나오는 거지. 우리 이건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야 이거. 잘 모르겠는 사람은 요거 잘 보세요 이거. 지난 시간에 요걸 내가 하라고 한 거야. 이 페이지 이게 33페이지를 하라고 한 거니까 내가 변수만 바꾼 거야. y를 x로 바꾸고 뭐 x를 y로 바꾸고 뭐 그것만 바꾼 거니까 이걸 답을 외우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외우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 이걸 풀이 과정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숙제는 오늘 한 거는 뭐 사실 샘플링에 대해서 한 거니까 숙제 퀴즈 다시 풀기. 2번으로 이제 요 샘플링 아이디얼 샘플링 과정을 정리하기 뭐 하고 뭐 세 번째로 뭐 샘플 이거 뭐 프랙티컬한 샘플링의 과정에 정리하기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해봅시다. 이거 뭐 2번하고 3번은 그대로 보고 뺏기지는 말고 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뭐 그냥 별 상관없어. 뭐 그냥 제목은 별 상관없어. 그 다음 뭐 질문이 있나? 질문 없나? 그리고 근데 보니까 이거 9시 수업이라서 잘 이렇게 뭐 처음에 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뭐 지금 질문인데 이 질문 혹시 이걸 뭐 원래 우리 수업이 지금 수요일 날 수업이 9시부터
10시 15분인데 이걸 10시부터 11시 15분으로 혹시 바꾸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혹시 수업이 있어? 10시 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9시부터 수업하는 걸로 그냥 그대로 하고 그냥 9시 이거는 없었던 걸로 하고 아니 잘 이상하게 늦게 들어와 이상하게 이 수요일 날 수업에 학생들이 몇 명이 그래서 내가 뭐 9시 그대로 들어오면은 내가 뭐 그 별 얘기를 안 할 텐데 이걸 수업이 좀 늦게 들어오니까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안 되겠네 수업이 있으니까 안 되겠고 하여튼 뭐 다음 주는 보니까 뭐 그거더라고 월요일 날만 수업하면 되니까 수요일 날은 별 상관이 없는데 나도 9시 수업이 좀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겠는데 뭐 학교 오는 것보다 훨씬 편하잖아. 하여튼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